코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두 번째 키워드, 자유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은행 계좌 개설, 카드 발급,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장소를 바꿔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무방비 상태로 떨어져 1년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은행에 가봅시다. 계좌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셜 넘버가 있는지, 외국인 거주증이나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분 확인증 등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도 신분이 확실하지만 은행 계좌 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좌조차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카드 발급 또한 힘들겠죠.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일정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의 제약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금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 이들이 규칙에 의해 합의해야 하며, 또 상호 신뢰를 위해서 참여하는 개인도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아무 검증 절차가 없으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떠날 수 있는 완전히 개방된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도 인터넷 접속만 된다면 자유롭게 아주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가치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 조금 전 사례로 볼 때 미국에서 계좌를 만들지 못한 여러분은 계좌가 있고 믿을 수 있는 미국인 친구를 통해 부모님께 그 친구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은 은행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여러분에게 돈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면 은행에서는 종이를 주고 거기에 자세한 정보를 기입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 보내는 목적,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주소 등등. 기입된 정보를 은행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포함해서 누군가 확인한다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이 있어서 네트워크 내에서 코인을 보내거나 받는데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보내고 받는 지갑 주소만 필요할 뿐이죠. 지갑 주소 생성 과정에는 어떠한 신상 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용 또한 오직 검증, 비검증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내용의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지갑의 주소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기는 하겠지만요.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아직도 의문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된 환경에서 각 거래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거래를 승인, 처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음부터 아예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사후 검증을 통해 거래가 원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가 전산상의 오류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한순간에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렸던 금융 서비스들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중앙에서 여차하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참여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며 검열 저항성을 가집니다. 개인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비트코인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전 세계의 25억 명의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키워드, 가치 보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